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제 권고에서 강제성을 띤 의무 접종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LA시가 다음 달부터 실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확정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이보다 앞서 오는 금요일부터 실내 일부 시설과 야외 행사장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화이자가 5살부터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해외 접종자에게도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정작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제 권고에서 강제성을 띤 의무 접종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일 백신 미접종의 위험을 강력 경고하는 수준의 홍보를 이어가고 있고 주요 기업들은 미접종 직원들을 정직 조치시키거나 아예 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주와 지역 정부들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도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76일째 입원 중인 남성이 영상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 죽을 고비는 넘겼다지만 아직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일상 복귀도 쉽지 않습니다. They gave me a 5% chance of living. We take advantage of like simple things in life, like going to the bathroom and brushing your teeth. I have trouble doing all that now. 전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6.1%,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답보 상태가 계속되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의 백신 접종 당부나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등 민간 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IBM은 직원들에게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10월 들어 대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동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 유행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주와 로컬 정부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백신 미접종자들의 설 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시가 다음 달부터 실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확정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이보다 앞서 오는 금요일부터 실내 일부 시설과 야외 행사장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목요일 밤 11시 59분 사실상 금요일 자정을 기해 일부 실내 시설과 야외 행사장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시행하는 보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실내 업소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와 라운지, 나이트클럽, 맥주 양조장, 와이너리와 기타 증류주 시설들은 앞으로 실내에 손님을 입장시키기 전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최소 72시간 내 음성 판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 입장객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11월 7일부터는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만 실내 입장이 허용됩니다. 또 주류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실내 시설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야외 시설의 경우 야구장과 풋볼 경기장, 공연장 등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 방법으로는 접종 당시 받은 CDC의 하얀색 카드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백신 접종 서류 또는 주정부 디지털 백신 기록과 QR코드 중 하나를 보여주면 되고
해당 증명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 밖에 회사에서 접종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발급한 접종 기록 서류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행하는 노란색 접종 카드도 증명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국 행정명령인 만큼 LA 카운티는 물론 LA 시내 시설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LA 시내 시설들의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시의회 조례안에 따라 12세 이상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실내외 업소로까지 확대되는 만큼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오늘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오는 26일 외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어린이 백신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FDA가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빠르게 내려질 전망입니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추수감사절 이전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한 결과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2차례 접종해 성인 접종자와 비슷한 왕성한 면역 반응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 이후 각 지역 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델타 변이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이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엔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3상시험 참가자는 4만 4천여 명이었지만 어린이 대상 3상시험 참가자는 2,268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접종자들도 한국 내 접종자들과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죠.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자로 등록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소나 시설 출입 시 인원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질병관리청은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이력을 인정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백신에 속하면 접종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백신을 접종받은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하며 해외 입국자들의 활동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U+, 알뜰폰 등 한국 내 통신망을 사용하는 고객이 아니라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구글을 깔아봤는데 유심칩 자체가 제가 제 이름으로 인증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살 때는 제가 제 이름을 주고 샀지만 일종의 렌트 개념이라 그런지 제 이름과 번호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나와서 말 그대로 문호는 열려 있지만 한국 휴대전화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는 단기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객들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시민권자와 일부 영주권자들 역시 본인 인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문에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질병관리청의 긴급 협조 요청에 따라 교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본국에 교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격리 면제 대상을 직계가족 방문에서 형제 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세계 한인회장 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형제 자매까지 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서 발급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인 부모와 자식 방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인과 장모, 사위와 며느리까지 직계 가족으로 인정하면서도 형제 자매 방문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뉴욕시 수사국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해 지난해 대선 출마 준비 자금으로 유용한 32만 달러에 대해 변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경찰들을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수사국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과 부도덕성에 대해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부 보고에 따르면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30만 달러가 넘는 그의 경호 비용을 시에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부는 시장이 약 5개월에 걸쳐 선거 자금에 유용한 세금액은 총 31만 9,794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뉴욕 경찰 인력들과 경찰 차량이 남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의 딸인 키아라 드블라지오가 이사를 했을 때 또 아들인 단테 드블라지오가 재학 중인 코네티컷의 예일대학과 뉴욕시 인근을 오갈 때를 비롯해 드블라지오 시장 개인 손님들을 대접할 때도 뉴욕 경찰 차량과 인력이 여러 번 소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브루클린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몇 채의 주택들이 있는데 수사국은 이 중 어느 곳도 근 1년간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그의 가족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원들이 몇 차례 찾아가 보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를 브리핑 자리에서 수사부의 보고서에 대해 핵심이 누락됐다며 부정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장은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NYPD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강제로 무엇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국의 보고서는 어느 누구 한 명의 말도 인용되지 않아 폭로된 점들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규정들을 무시한 채 실시된 그들의 비전문적인 수사로 시장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 수사국과 드블라지오 시장의 대치는 올 연말 시장 임기를 끝내고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며 4주 만에 감소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4만 8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71만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9만 7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직전까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생산 둔화로 일시 해고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미국 언론들은 4주 만에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큰 감소세로 돌아선 데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기간 지급됐던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됐고 최근 신청자가 몰렸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주 청구 건수가 1만 건 이상 크게 줄어든 것도 이번 집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다가오는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배우는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글 먹글씨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글 멋글씨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캘리그래피를 순 우리말로 다듬은 것으로 아름다운 서체를 고안해 글씨를 쓰는 예술을 뜻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수강생들은 먹과 벼루, 한지를 이용해 직접 먹글씨를 써보며 한글의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체험했습니다. 문화원은 오는 금요일 토렌스에 있는 사우스 하이스쿨 한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한글 멋글씨 체험 행사를 575돌 한글날인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얼바인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장에서도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출연진들은 M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패러디한 영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83개국을 모두 점령한 오징어 게임. 어제는 주인공들이 M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며 그 주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I'm scared, bro. I don't want to die, man.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두 팀이 긴장한 채로 다음 게임을 기다립니다. The third game will be basketball. 다음 경기가 농구로 결정되자 흑인들로 구성된 한쪽 팀의 참가자들이 환호를 부릅니다. 이후 경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게임 포인트. 울부짖는 여인을 뒤로하고 결국 골을 넣으며 흑인들로 구성된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선생님? 오징어 게임을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공유 역은 브래드 피트가, 이정재 역은 키아누 리브스가 맡았네요.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짓는 키아누 리브스 잘 어울립니다. 잔인한 깡패 장덕수 역에는 무시무시한 타코집 사장님 데니 트레오. 이 밖에도 다코타 패닝과 젠데이아 등 할리우드 스타들로 구성된 오징어 게임도 재밌네요. 너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OST를 아카펠라로 구성했네요. 이처럼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제작팀은 다음 편에서는 우리 집의 외환녀와 같은 한국 전통 어린이 게임들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한국 작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인들에게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